연소득 1억 원은 차갑게 식어가는 꿈이 내게 묻는다.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살아있는 걸까? 혹시라도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다면 손끝에 닿을 듯한 희망이라도. 하지만 매일 같은 나를 살아가며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 속에 갇힌다. 사축인간 나는 그저 사라지는 그림자.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갇혀 차갑게 식어가는 꿈이 내게 묻는다.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살아있는 걸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뭐라 그러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 그 6개월 후에 경매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 격변기죠, 자본시장. 지금 88,706건이 진행 중인데, 88,000건이 진행 중인데, 코미디가 예정 물건이 아직 풀리지 않아요. 63,000건. 엄청나게 3만 건 정도 됐던 건데, 예정 물건하고 3, 4만. 어마어마한 거죠. 88,000건. 이게 10만 건도 갈 수 있다는, 95,000건, 10만 건도 갈 수 있다는. 한 번도, 이 정도 경매 물량 대란이 나온 거는 IF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정 물건이 63,000건이에요. 진행 물건이 24,000건밖에. 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도인가.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 같으면,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상당수 지역이 아비규환이죠, 이거 보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왜 안 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도 나도 지금 경매 신청이라. 제가 이제 부천지법 갔다가 놀랬잖아. 지금 경매장에 그게 없어요. 경매 학원 사람도 없고, 경매장이 텅 비어 있어. 물량은 쏟아지는데, 점점. IF 때하고 비슷해요. 92,000건, 3,000건 했죠. 그때 IF 때. 92,000, 3,000건 했는데.
이 정도,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게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해 못할 이야기를 계속 가져와서 뭐 강남 집값이 어떻고 올랐다 막 이러니 전셋값이 폭등을 한다. 정신병, 그러니까 경제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지금까지 떠들어왔던 사람들이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계속 짓거리. 물건을 유료 경매 사이트 빨리 가입하세요. 저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저는. 왜? 물량을 못 봐요. 법원 물량으로 실수도 많고. 지금 많이 가격 싸졌던데 뭐. 상법 개정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웃기는 게, 이거를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 찍힐까봐 몇 명이 안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하자고 그러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거. 일부 족볼가, 유상증자하고 돈 빼돌리기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강도질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짓거려요. 그분들께서. 황당한 놈들이지. 사실은, 공화정의 시민들이 다 평등한 건데 재산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투자 받을 때는 공적으로 돈 들어온 다음에 돈 들어온 거는 내 돈이다. 무슨 마인드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투자금이 없어요. 다 미장가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뭐 궁금하신 거, 윤재용님 뭐 대만하고 지금 중국이 전쟁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 드릴까요? 아니면 뭐 많이 지금 하시는데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뭘 원하시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한다.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요, 어떻게 전쟁이 날 거냐 봤을 때 옛날하고 다릅니다. 군인 200만 명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군으로 쫙 대만섬이 있으면, 앞으로 전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전쟁은 사람이 안 가요, 이제는. 드론 100만 대가 갑니다. 이렇게 대만이 있고 대만섬이 있으면 여기를 포위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멀찍하게 떨어져서 드론 100만 대 딱 날리는 겁니다. 중국이 드론 강국가 아니야. 드론 100만 대 가서 로봇개 같은 거, 사람 안 가요. 로봇들 드론에서 떨어뜨려 갖고 한포 사격만 하고 드론만 날려 갖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100만 대 갈 겁니다. 무인 드론으로 100만 대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는 대만을 포위하고, 그러면 이제는 중국에 이 전쟁을 대비한다고 파키스탄이 뭐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파탄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게 좀 공부하다가 좀 섬뜩한 게, 다들 뭐 돈 번 이런 얘기 하는데 섬뜩한 게, 어떤 게 섬뜩하냐 같으면,
핵무기도 이야기 막 그런 얘기하는데 핵무기 사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자원하고 식량 때문에 전쟁이 대규모로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식량하고 수자원 때문에. 지금 수자원을 지금 티벳이나 이런 데도 다 장악한 이유가 고지대에서 나오는 그 수자원을 갖다 독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런 겁니다, 수자원. 이걸 지금 북한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드론의 위력을. 중국에서 이제는. 이제 그 구식 무기 다 버리고 북한도 아마 드론으로 아마 도배가 될 거예요, 중국산. 옛날 전쟁하고 틀린 이제 21세기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사람처럼 일을 해주는 로봇이 알리에서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중국 거. 제가 지금 중국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가성비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력 자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일단.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중국의 제일 취약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냐? 하나는 에너지하고 식량의 최종 종단에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한국, 일본, 중국은 에너지의 최종단에 있는데 일본은 태평양을 끼고 있어요. 아무튼 미국에서, 파나마에서 미국에서 대규모 수송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대만 전쟁 나면 우리나라는 재앙인 겁니다. 중국도 재앙이지만. 소액풍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비가 없어요, 방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 방송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방송들 망한 거 되게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래 못 봅니다. 왜? 처음에 돈 버는 것 같지만 이게 유지비나 수시로 이런 것들 계속 터지고.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중국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도 지금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게 자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도 자원 때문에 이건데, 이게 자원의 보고니까. 석유 브루나이에서 바로 갖고 오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이 남중국해에서 벌었는데, 옛날 태평양 전쟁도 이 남중국해 장악하려고 일본이 지금 하와이 기습 공격하고 남중국해 장악해서 전쟁 난 거 아니에요. 자원 확보하려고 일본에서. 10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일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주변국에 있는 일본은 이러한 전쟁이나 지진, 해일, 재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충격에 대해서 내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내성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을 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반일 감정이 있어갖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식량 자급 자족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해군력, 세계 2위 해군력입니다. 상선 보호가 돼요. 이쪽은 미국이고 일본 자체가 상선 보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하고 우리는 여기가 막히면은 남중국해가 막히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2호도 그거 해갖고 지금 해양 전쟁 벌였잖아요. 중국하고. 그리고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나왔던 거 엄청난 자원을 일본이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온갖 더러운 개짓거리를 계속했어요. 뭐 러시아하고 뭐 빨갱이니 지랄이니. 지금 우리도 여기 자원 뭐 개발하고 이런다는 게 여기가 아니고 지금 일단 엄청난 자원이 지금 이쪽에 터졌거든요. 석유, 가스,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이쪽에 터졌거든요. 이쪽에. 근데 이거를 지금 일본에 지금 직격을 지금 일본에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원래 이거를 한중일에 팔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 세계에 파는 게 낫잖아. 일단 다 알지는 못해요.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재앙에 닥쳐요.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는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은 이게 이제는 자원의 끝이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에 끝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무튼. 한국도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을 자꾸만 이러는데, 일본은 이 전체가 해양입니다, 해양. 그리고 이제는 뭐 이쪽에 동해 이 가스하고 석유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직격을 받고 있어. 미국하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고. 대안인데 한국은 대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전쟁은 우리한테 재앙급인 겁니다, 사실은. 제일 문제가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제일 문제가 어떤 거냐, 어떤 문제가 껴있냐. 칼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곡물의 40%를 공급하는 게 칼길이 있어요. 칼길이라고.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수자원은 그렇다 쳐도 석유, 가스하고 곡물을 외부에 위존해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저렇게 되면 아예 그냥 공급 중단이에요. 6개월 내에 아마 엄청난 전체 공장의 제조업 시설의 한 70% 가까이가 중단이 되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식량 대폭등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왜? 우리 뭐가 된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 중국도 이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어떻게든 대만을 해서 뚫고 가려고 그러는 게 이 원활하게 이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가능한 나라는 지금 대만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원활하게.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연마다 지금 식량 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식량 가격 폭등이 지금 제일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식량에 대한 지금 뭐 드론이니 뭐니 중국이 엄청난 인구도 많고 내수장도 커지고 뭐가 어떻다 그러는데 중국의 결정적인 그 어떤 약점은 식량 자급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처럼. 그러니까 식량 같은 거는 자급이 돼요. 식은 자급이 되는데 곡물 사료 자급률이 50%가 안 돼요. 중국은. 곡물. 돼지고기 뭐가 다 못 먹고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식량 가격 폭등입니다. 한국에서 닥친 게. 중국도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외부 세계 빼고 자치구 빼고 중국 내부가 항상 3분위로 분열되어 있는 데입니다. 3분위. 전혀 다른 나라예요. 옛날.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얘네는. 예, 여기 사람들하고 강남 사람들하고 충칭 사람들하고 전혀 성향이 다른데, 역사적으로 역사 자체가 달라요. 통일 왕조라고 그래도 200년 못 가고 전부 다 이렇게 삼국으로 계속 분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충칭, 청두시 충칭 있잖아요. 충칭 사람들하고 상해 사람들하고 북경 사람들하고 인종이나 민족, 성향,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 안에서. 삼국지하고 똑같아요. 사람 자체도 틀리고, 충칭 성도, 내륙 쪽, 여기 이제 강남 쪽, 저 상해, 강남, 우한 상해 사람들, 북경, 지단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성향도 정치 성향이나 저기도 다 달라요. 같으면 이제 공산당이 충칭 성도 사람들이에요. 충칭. 맨 처음에 강남에 있다가 이쪽 충청 성도인데, 이 사람들이 강남 탈출해서 충칭 성도를 거쳐갖고 여기 와서 이제 소비에트 건설해갖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북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베이징 정치, 사회, 문화는 베이징, 경제는 이쪽. 성도나 충칭 사람들이 소외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도나 이쪽은 식량 공급이에요, 식량 공급. 그러니까 전혀 민족이나 문화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틀리게 분열돼 있어. 완전히 분열돼 있는, 언어도 못 써요. 서로 언어가 달라. 광동어 다르고 북경어 다르고 충칭어 다릅니다. 아예 언어 자체가 안 통해요. 같은 중국말인데 보통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분열에 대해서, 이런 거 지역적인 갈등이나 분열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적이 미국처럼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 통일몽이라는 대만이거든요. 거기 희생양이 대만이 된 거고요. 언어 자체가 틀려요. 북경어, 광동어, 충칭어 자체가 틀립니다. 발음도 틀리고,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게, 이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 내부에서 지금. 문화도 다르고 먹거리, 식재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중국. 판다예요. 도시 전체가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비와 제갈량의 묘. 그럼 대리님, 충칭에서 꼭 매운 음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매운 음식, 예, 말대로. 지금 진도도 언어가 다 달라요. 워낙 넓어서. 남부하고
인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인도도. 근데 중국은 지금 되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인도처럼. 근데 인도는 원래부터 다른 나라인데 얘네는 같은 나라인 척하면서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서로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해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约朋友，想而努力。什么梦想？我在很有缘。这个苹果是沈阳苹果，我这面看来比较，这里面好多。 먹거리 식재료가 다 다릅니다, 이쪽은. 북인도 남인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인종이나 문화나 다 달라요. 완전히. 중국도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인종 자체가, 거의 인종 자체가 틀려요. 북경 사람이나 남경 사람이나 충칭 사람 완전 달라요. 갈등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 전부 다 이제 지역이고 뭐간에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공청당이라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So we can 따지면 약간 뭐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여기 또 앱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 식당은 음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얘네. 에서는 라조기라고도 불린다. 지역도 완전히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게 좀 뭐라 그러나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대한 그 혐오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남경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상해를 남경이라고 그러는데 남경 사람과 북경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종 자체가. 북경 쪽에 있는 사람은 등치도 크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이래요. 근데 이쪽은 남경 사람들은 키가 한 150, 여자애들 140, 1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칭 쪽은 저쪽 어떤 태국이나 이런 쪽 있는 사람, 장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이렇게 좀 달라, 인종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밑밥을 깔고 말씀드린 게 뭐냐. 미국이 원하는 거 이번에 이제는 이런 경제 대전쟁에서 원하는 게 뭐냐. 중국 분열입니다. 지금 중국은 통일한다고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만, 중국이 포획 전략으로 원하는 거는 중국의 지금 이러한 갈등을 폭발을 시켜서, 제일 크게 폭발하는 게 식량이라든지 경제적인 재앙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의 분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감시문화 발달되고 공산당이나 이념이 지금까지 신화처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점점 그래서 이 체제 붕괴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면 핵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 이겁니다. 중국이 붕괴되는 건데, 티벳이나 뭐 신장은 아예 다른 나라니까, 남중국이나. 그래서 그 소비에트 붕괴된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포위 전략을 하게 되는 거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게 한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제 옥죄기 시작하는 거는 특히 식량, 에너지를 계속 이제는 유도를 하는 거죠. 중국을 고립시키고. 북한하고 고립하는데 마지막 퍼즐이 러시아하고 북한이라는 거죠. 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고, 중국이 이제 붕괴가 되면 붕괴를 유도하는 거죠. 붕괴가 되면 거대 혼란기가 되는 거죠. 중국이 그걸 원하는 거죠.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거죠. 전략. 근데 문제가 한국한테는 이게 경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해서 선진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사라지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렇게 분열되고 그러면 중국의 수입 물가도 엄청 폭등할 거고, 식량 물가도 폭등할 거고, 지금 독점 재벌 기업들이 공급하는 상품도 지금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아, 중국 물건 떼어서. 중국도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인민들이.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불만을 지금 잠재울 수 있는 게 지금 대만하고 중국 전쟁인데, 미국은 오케이 땡큐라는 거죠. 땡큐 말이라는 거죠. 아예 이제 짓밟아 버린다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군인들이 뭐 출동한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대만에 상륙하고 그런 거는 처음에 없어요. 응? 200만 명 뭐 군인이 뭐 준비돼 갖고 상륙한다. 제가 볼 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초창기에 상륙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방 하시는 분들 20세기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드론하고 로봇 일단은 200만 대 보냅니다. 공중에. 무인 드론, 무인 정찰기 보내서 일단은 다 때려 부시고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군인들이 가도 드론 전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드론 전쟁터고, 그리고 뭐 미군 함정이 오고 이러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물론 지겠죠. 지겠는데 거의 그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게 타격이 엄청날 거예요. 네, 이 드론, 이게 전쟁 자체가 이제 드론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이 인해 전술로 들어가갖고 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지금 준비해놨던 그 사람도 날르거든요, 드론이. 여기 그 농약살포 드론 이런 거 보시면 사람을 옮깁니다. 그거보다 더 성능이 지금 더 개선됐어. 이제 끝이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총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거든, 옛날 거. 일정한 고도 사람을 날릅니다. 지금 고도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드론이 아니에요. 응?
방송이나 드론이 농약을 이거 있잖아요. 여기 총 매달고 가갖고. 그러니까 거대 드론들, 그 중국 그 AI와 결합된 드론하고 로봇들이 엄청나게 출동할 겁니다. 지금 이게 1만 대 동원했어요. 1만 대. 보세요. 이거. 현주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서 이게 지금 드론 1만 대가 모두 1,197대의 드론 연휴 드론쇼라고 1만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0만 대 동원할 거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같으면 아마 반도체 그 회사들 다 저희 폭탄 떨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앞으로 이제 북한하고 전쟁도 드론이 마치 공상과학영화층 빌딩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드론 많게 하늘을 무대 삼아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갖고 이런 식으로 200만 대가 가갖고 두두두 쏠 텐데 저걸 어떻게 막아요 지금? 중국 후남 그냥 뭐 배에다가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 가면은 전부 다 드론 갖고 내려서 이제 군인이 물론 상륙하겠지만 드론들 갖고 상륙해갖고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번 전쟁은 다 드론 전쟁입니다. 드론 전쟁. 무기 폭탄이고 수류탄이고 다 드론이 쏠 거라고. 드론 인해 전술일 거라고. 그러면 우리 북동북해 오는 호송 라인 전체가 지금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미국도 가만 안 있을 거고, 최첨단으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21세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앞으로 무인기 드론으로 아예 서로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 시나리오가 공개돼 관심을 끕니다. 대만도 자폭 드론이잖아요. 얘네도 자폭 드론이야. 드론 전쟁이에요. 드론 전쟁. 블레이드 3 중국의 함대가 대만을 향해 해협을 건너는 순간 미군이 수천 대 미국은 잠수한 미국도 대만이나 이런 데 잠수한 드론이에요, 다. 드론 전쟁이라고. 드론 잠수한 전쟁이라고. 지상에는 드론들 경락고야. 그 배는 경락고야. 일단은 그렇게 해서 다 초토화한 다음에 상륙을 하는 거지 사람이 상륙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한포구 보안에 아니면 그 지하에 그거 있잖아요. 잠수함 갖고 폭격하고. 군인이 파병되는데 처음에 드론으로 싹 정리하고 서로 한포 사격하고 그 다음에 드론 갖고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드론 전쟁이라는 거. 앞으로 전쟁이 다 그런 드론 전쟁이라는 거죠. 드론으로 다 부시고 서로 다 죽을 많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한다는 거죠. 배에다가 드론들 막 어마어마한 푸시 날려가고. 무슨 먼저 상륙을 해서 이내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무슨 얘기야? 중국 애들이 바보야? 그래 들어온 다음에 이제 무인기하고 로봇 상륙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도 드론 강국이거든요. 첨단 무기 엄청나게 제공할 거 해갖고. 지금 여러분 중국 로봇이 2천만 원이면요 사람 하는 일 다 합니다. 알리에 팔아요.
얘네가 지금 군사 장비로 다 교환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중국에. 예? 자전거 타고 다음, 이게 2천만 원이야. 지금. 로봇이 능숙하게 자전거를 탑니다. 링시2 이거 2천만 원이라고. 지금 이게 일반 로봇이 이 정도인데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중국. 이 제조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제조에 집중하는 게 2천만 원이야. 2억 20억이 아니고. (2천만 원) 지금, 예? 웬만한 일 다 합니다, 지금. 텍스트 외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분석. 완전히 비서예요. 얼마? 알리에서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팔아요, 알리에서. 어? 얼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돼요, 지금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서로 막 그렇게, 그런 전쟁이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R&B 삭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문과 나온 새끼들 개소리하고. 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다 노예라고 그래. 누가 지금 일을 해. 아유. 그거 어떡할 거야? 2천만 원밖에 안, 지금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중국. 예? 최첨단 2억짜리 전기차가 중국에서 지금 바이든 4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보면은 탄성이 절로 나. 이게 4천만 원이라고?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얘네들은 지금 다 그게 돼 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한도 최첨단이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거든. 정교하고. 근데 전쟁하게 되면 미국이 이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타격이 상당히 심각할 거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 됩니다. 식량하고 자원하고 오는 교통원데 거기서 전쟁 터졌는데 중국하고 외교가 단절입니다. 우리 다 붕괴해요, 경제.
리시아 오름. 아이씨, 안 파나? 얘네 지금 발로 걷어차고 난리 아니에요, 얘네 지금. 이소룡.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중국어로 해야 되나? 아. 어디서 찾는지 검색이 안 되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쟤네 지금 다 팔고 있어요. 이게 얘네 지금 거의 그 총 들고 다 전쟁 가능한 2천만 원짜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얘네 지금 이게 지금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1억짜리 드론 이 로봇들 총 예? 얘네들 로봇이 왜 이렇게 발달 같은 제조업에 지금 인건비 줄일 수 있는 게 로봇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00만 원이 안 돼요. 로봇계는. 이게 2천만 원이 지금. 이게 지금, 얘네 이러고 있는데, 이거 700만 원이라면, 7,000불이네, 700만 원. 2천만 원짜리 거의 뭐, 사람 가깝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예요. 이건 7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개입니다, 이거. 이게 500만 원인가? 지금 이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투입될 건데 이런 것들보다 더 진보된 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게 지금 얘는 이거잖아, 이거. 이제 팔아요. 500만 원에 파네, 여기 지금. 온라인. 얘네 아까 그거 로봇 중에 최첨단 로봇이 2천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지금 계속 싸지고 있어요. 100만 원이 나중에 살 것 같아. 원격 제어. 긴 배터리 수명 원격 제어. 1000만 원이네. 여기서 600만 원 써 있고. 450만 원. 이거 타고 다니고 막 이래.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고가품에서 지금 이게 삼성이나 LG도 이걸 구별 못 합니다. 이러고 전쟁터에 투입될 텐데, 이런 로봇들 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 500만 원 하네, 500만 원. 되게 많네. 버전이 많네. 큰일이에요, 진짜. 아직 안 올라와 있네. 그리고 이게, 아니, 뭐 위대치대 이런 거보다, 우리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처럼 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뭐, 다른 제3세계보단 진짜 잘 살죠. 잘 살고, 대단하지. 근데 주변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 미국, 러시아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게 얘네들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 식민지 안 되고. 이미 로봇 수술하고 있어. 정교하니까. 지금 이게 상장인이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 재벌 4세인데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와갖고 떠드는 거 보세요. 기본적인 상식인데 아니 왜 상장할 때는 공공적으로 이야기하고 상장 이후에는 왜 자기 돈이야. 당연히 똑같은 주주면 똑같이 이익을 나눠야지. 무슨 소리야 그게.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안에서 압도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한테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압도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압도적인 물건이 있고. 이 320만 원, 이게, 저기만 다르네. 300만 원짜리 개도 있네. 압도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하청기지나 식민지와 경제식민지화 되는 게 순식간이니까. 자원식민지나.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얘기처럼 이념이나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미국이 무슨 이념을 따지냐고. 북한하고 이번에 러시아 외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북한이 이념 따져요? 미국이 이념 따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던 아니면 포위해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죽이던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잘못하면 우리 지금 우리가 중국이 하청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뒤집히면 중국의 하청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 중국이 너무 지금 압도적이니까 인구나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만 전쟁에서 뭐 이럴 때 지금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되나? 제가 볼 때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이거 상당히 싫어할 텐데. 우리가 이제 대만 전쟁이니 뭐니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딱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립을 지킬 수는 없어요. 일본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일 감정 때문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우리 안에서 하기가 뭐한데, 지금 어차피 아시아에서 장기적으로 떠오르는 해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다 끝났어요. 경제 충격이니. 북한이랑 경쟁력에 중국 영향력하에서 북한하고 협상이 안 돼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안보 지켜주고 중국이 경제 지원하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이게 뭘 합니까? 지금 태평양을 통해서 대만 해역이 막히면 들어올 수 있는 게 러시아 쪽에 북극 항로하고 앞에 태평양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손을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밖에 없고, 지금 아시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문제가 한번 이런 위기에 겹치면은 무슨 이념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 붕괴에다가, 완전히 붕괴에다가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비상시 대비해서 일본하고 어느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일본은 앞으로 떠오르는 해입니다. 사실은 공부해보면. 인구의 15%가 20, 30년 내에 다 죽어요. 고령자가. 지금 100년 됐고, 일본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옛날처럼 우월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앞에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고 미국의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수탈당한 나라는 일본하고 지금 한국입니다. 대만하고. 그러면 대만, 한국, 일본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희생하거나 을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분노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양국에서 지금 주고 하니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격차에서, 기술 격차에서 일본하고 한국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자금이, 한국에 있는 자금도 다 미국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 자금을 메꿀 수 있는 게 일본 승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반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론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본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나라입니다.
자연재해, 경제재앙을 겪어서 내성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망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살아남았다고 표현한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저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본 같은 참화를 안 겪으려면.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아남고 거대 자본을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일본의 굴욕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살아남으려면 양쪽에서 지금 짜부가 되는데 이게 수탈당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지금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면서 가까이에서 경제적으로 협력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게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다 지금 국가 경제가 IMF처럼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초적인 우리가 일본 거 다 훔쳐갖고 사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일본 거 다 베껴갖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기초 기술이나 뭐나 베껴갈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껴가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보다 경계는 안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뭐 실업이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터지면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이 아무리 강국이라 해도 독일하고 일본의 정밀공학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야 돼요. 정밀공학 면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일본에서 아직도 베껴올 게 많거든요. 중국에 베껴올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많이 점점 사라졌을 때 동북아에서 생존을 위해서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우리가 굴욕적으로 지금 윤석열처럼 다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툭 까놓고 지금 니네 우리가 없으면 니네 죽는 거 아니냐. 동해 자원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상당히 지금 두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을 드러나야 되는데 일본에 왜 같으면 막으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에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서 들어올 거예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거기 막히면 식량이고 에너지고 들어올 수 있고 비상용으로 빌려올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정신력으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난리가 나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이게 지금 태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해양 도시가 발전돼 있거든요, 일본이. 그 이야기는 이쪽에 전쟁이 나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얘네가 우리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이거 분명히 이거 장난질 칠 거라는 거죠. 뒤져보라고. 아쉬운 소리 해보려고, 매달리라고. 특히 식량 문제가 긴급할 때 일본도 지금 쌀 부족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제일 문제가 식량 문제입니다. 이 식량 문제를 일본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는 뭐 정부비도 있고 그러지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보험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한국이 절대적입니다. 일본은 해군력이 강해요. 세계 2위고
상선 무역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이게 다 일본 해양 영토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행인 게 육군이 강합니다. 일본은 해군이 강하고 해군력이 강하고 우리는 육군이 강합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명의 비상 식량 자원이 있어요. 우리 필요할 때 얘네한테 이렇게 상호 이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반일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험을 들어놔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뭐 친일이라 이런 얘기 아니고 이 전쟁이 터졌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보험을 어디다가 들어놔야 되냐. 사실은 일본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대안이. 그리고 일본도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인 게 미국에서 너무 지금 수탈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 일본은 다 친교인 것 같지만 아시아에서는 다 싫어합니다. 일본을. 일본에 대해서 경계감이 장난 아니에요. 러시아, 뭐 몽골 전부 대만 말고는 아시아에서 전부 반일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아무튼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물류 교류를 하려면 한국이 물류 창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진 기지화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우리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은 나중에 요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본도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같으면 얘 뚫리면 이쪽 전부 다 지금 이게 일본 적인데 여기가 지금 중국 땅이 중국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도 못해요. 왜 그러냐 같으면 반일 감정이 너무 강한데 일본도 이미 그 단카이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 문제지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 지금 MZ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 MZ세대는 우리나 거의 감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양쪽에 거대 제국이에요. 제국주의가 지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에서 지금 일본은 제국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 지금 아시아에서 이 두 나라가 협력을 해서 계속 씨발 새끼야, 씨발로 말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그런 필요도 엄청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하고 씨발로만, 씨발 그만해 새끼야, 그만해. 우리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지금 제일 절실할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일본에 대해서 지금, 근데 일본에 지금 파트너가 없습니다. 일본도. 근데 서로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아시아에서 중국보다는 한국 사람을 덜 싫어하거든, 일본 애들도. 지금 문제가 전시 상황이 터지면 이게 급한 쪽이 지금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 제일 급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 보험을 어떤 식으로 들어놓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국가 생존 차원에서 이거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력을 미국의 협상력을 가질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혼자로는 지금 도저히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혼자로는 지금 미국 형님 믿고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번 내란 사건 때문에, 내란 쿠데타 때문에 민간 국가로 등재가 됐습니다. 핵무기 뭐 핵무장론 얘기 계속 떠들고 그 보수가. 우리 지금 미국에 곡물 수출 막는 순간 우리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극우 지랄이고. 미친 이야기죠.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자꾸만 포장을 해야 돼요.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얘네들 완전히 양아치 새끼들인데, 핀란드하고 스웨덴 애들이 1000년 동안 얼마나 양아치 나라인 줄 아세요? 노르만족인데. 걔네들 나중에 그 짓 하다가 이제 나중에 뜻과 맞고 다 죽고 이러니까 싹 포장을 하잖아. 20세기 와갖고. 어떻게 해? 평화를 사랑한다. 우린 평화로운 국가야. 우리한테 오면 다 민주적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런 문제죠. 이게 이쪽 막히면 우리 뭘로 할 거야? 부산항 통해서 일단은 오사카에 들렸던 건 부산항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 이거 막아버리면 우리 뭘로 먹고 살 거야? 이걸 일본이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음을 무조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예, 미국은 전쟁을 하든 말든 미쳐버리게 통일,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식으로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념이 없어요. 실리지. 지금 조만간에 그거 만나러 갑니다. 김정은이. 소에콘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지금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중간재 수출해갖고 완성재를 중국이 수출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삥 뜯어 먹고 사는데, 일본은 중국에 일본하고 대만은 중국에 투자해서 투자 이익률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둘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만의 지금 재산의 60%는 중국에 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일본도 다 투자가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불만이 많아요. 이 씨발 새끼들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때는 경제 번영하고 니네 우리 일하면 저 임금 일하면 배당 다 챙겨가고 일본 새끼하고 대만 애들 맨날 돈 남는다고 그렇게 돈 챙겨가면 미국에서 맨날 이지랄하고. 아니 지금 북극에 지금 얼음이 완벽하게 언제 녹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라도 이게 항로가 이게 없어요. 질문하세요. 제가 본 시야는 이겁니다, 지금. 아시아 경제 재앙이에요. 관세 전쟁 해갖고. 전쟁이 어디서 터질지 아니면 중국이 내부 붕괴가 될지, 그건 미국이 어느 쪽이든 미국한테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도발하고 저 정도로 기술력이 있고 제조를 갖고 있는 강국이고 내수장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소비에트처럼. 그리고 자꾸만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뭐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일본은 경제 재앙하고 자연 재해를 계속 노출받아 왔던 나라예요. 아무튼 세계 2차 대전도 본인들이 치렀고 대단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그런 과정에 위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노하우가. 우리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 이게 지금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정책 당국이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일본은 이런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 체감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밑바닥까지 갔던 시점에서 지금 서서히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 일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그 드론이나 로봇에 자꾸만 저렇게 하는 이유는 AI는 감시하려고 그런 거고 드론으로 왜 하겠어요? 중국 땅이 넓으니까. 중국 땅이 넓으니까 농사 짓고 감시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데 뭘 드론으로 하는 겁니다. 로봇은 왜 필요해? 제조업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뭘로 교체하는 거야? 로봇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로봇으로 다 돌리면 제조업 공장 돌리면 인건비 안 나가잖아요. 인건비 상승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인들 무서운 이유인 것 중에 하나는 국가 경쟁력도 있지만 제조업 공장에 전부 다 지금 사람을 다 자르고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친 듯이 로봇이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장이 많았으면은 제조업 공장으로 도배가 돼 있으면 로봇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겠죠. 처음에 로봇이 제일 빨리 성장하고 범대중화됐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제조업이 붕괴되면 일본이 로봇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AI니 뭐니 다. 또 질문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 공장이 많으면 아무튼 로봇공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 로봇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한국은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어. 로봇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어디만 필요해?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산업. 나머지는 다 중국 가 있거든. 자율주행. 중국이 제일 넓으니까 미국도 자율주행 발전돼 있잖아요. 로봇도 많이 발전돼 있잖아, 미국. 근데 중국만큼 가성비 안 나온 이유가 뭐야? 인건비가 비싸니까. 여기 충칭시 봐봐요. 충칭시. 이게 충칭시인데, 개벽천지가 된 겁니다. 충칭입니다, 이게. 일반 뉴스 일단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대란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 카드론 연체율이 지금 엄청 무시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킨텍스 주변에 글로벌 마이스 중립, 킨텍스 3 전 시장이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발전할 것 같고요. GTX 옆이죠. 지금 분양 아파트 소송이 지금 법무사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률법인에서 지금 소송들이 지금 마구마구 지방부터 많은데 결국은 손해배상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패소하면. 지연이자는 10%. 분양 아파트 소송하잖아요. 패소. 나 분양 안 받을래. 돈 돌려달라. 분양대금 지급하지 않아서. 분양 취소 소송했다가 연체 이자뿐만 아니고 지금 분양 취소 소송 계속 엄청 많은데 다 집니다. 의미 없어. 도장 찍으면. 지금 어디든 지금 전부 다 지금 난립니다. 이게. 인력시장이 원해. 다 나오는데 일자리는 없어요. 지금 이게 분위기고요. 지금 경기 남부 지옥된다 그랬는데 지금 평택, 이천, 화성은 지금 아예 지옥입니다. 지옥. 네. 질문하십시오. 아니 만약 북한 쪽에 막 철도 뚫려갖고 러시아로 해갖고 물류가 들어오면은 우크라이나 국물이나 뭐 물류가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다 막혀 있어. 우리가 섬나라인데 사방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대만 전쟁 나면 이게 제일 피해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뭔가 이제 정치적 싸움이 아니고 이해실리적으로 보험들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애국이라는 거죠. 일본에서 금리 한번 또 올리면은 난리 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중국 대만 전쟁은 로봇하고 드론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미국은 잠수함. 잠수함. 드론을 보냈어? 니네 드론 보낸 거기에 미사일. 잠수함으로 로켓으로 파파팡. 뭐만 들어가? 어마어마한 돈만 투입되는 거야, 서로. 사람은 없고, 타사사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허, 사축인간. 사축인간 나는 그저 로스 채권 오늘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돼? 그거 답변해 드리고 갈까요? 제가 아는 대로 로스온 얘기해 드릴까요? 답변해 드릴까요?
많이 빠졌네. 로또 100원, 200원씩 다 빠졌네. 7.7%대 7.3 막 이러네요. CGV도 하고 7%가 넘어가네. 롯데 손해보험. 채권이 빠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롯데 손해보험은 제가 알기로 망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드리면. 롯데 손해보험. 일단 손해보험하고 그 생명보험하고 봤을 때 생명보험이 지는 해고 손해보험 뜨는 해인데 지금 손해보험 10위권에 드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자본 비율 늘린다고 하는 거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롯데 손해보험이. 안정성 때문에 계속 증자를 하라는 거지, 자본금. 하나손보보다는 하나생명이 위험하다 봅니다. 9,000원. 아, 그래요? 난 롯데 손해보험 책,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돈 띄어먹으니까, 워렌 버핏이 보험사가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MG같이 미친 애들이 있긴 한데, 쟤네는 전문 경영인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해 왔던 겁니다. 롯데 손해보험은. 첫 번째. 교보생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관심 있다고. 교보지주에서. 일단은, 그리고, 그, 보험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가 보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를 워런 버핏이 갖고 있어요. 보험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지? 뭐 다 떠나서 어떤 구조냐? 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보험사 갖고 싶어요. 보험사가 좋은 이유가 뭐죠? 보험사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매월 엄청나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악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돈을 지급받는 구조예요. 버핏이 보험사 인수해서 보험사에 납부한 돈으로 투자해갖고 세계 1위가 된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두 개 갖고 있어서 경영권 인수한 다음에 그래서 이 지급하는 기간 안에 돈을 굴려서 이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정기적으로 현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유입되는 지수가 CSM입니다. 그게 2.5조인가 그래요. 전문 경영인이 했기 때문에 뭐 부실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포장을 해야 되니까. 성과도 많이 났어요. 처음에 한 거보다. 롯데 손해보험이 증자하는 거는 롯데 손해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다 증자를 해야 될 겁니다. 자본 증자를. 롯데 손해보험이 RBC로는 150%가 넘어요. 기자본이 모자랄 뿐이에요.